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1월 4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1월 3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는 2,973명 추가된 41만 8,375명, 사망자 수는 102명 추가된 14,146명, 회복자 수는 3,931명 추가된 34만 9,49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베트아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575루피아, 팔 때 14,60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81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안전과 효과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성급한 백신 접종은 불가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적절한 임상시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상시험의 적절한 기준과 과학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강요들에게 예방접종을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둘러싸고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뜨러한 보건장관에게 전 세계 국가 모두 제3상 임상시험 데이터를 모아 백신 접종 여부를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성급한 도입은 피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과학회 등도 임상시험 데이터 수집에 시간이 걸리므로 접종을 서두르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부와 중국 기업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가능한 빨리 사용하기 위해 긴급 사용허가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통과시킨 옴니버스법 공포안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일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5일 밤 국회에서 통과시킨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최종 공포된 옴니버스법은 1,187쪽 분량으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 개혁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옴니버스법 서문에는 일자리 창출법을 통해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제 요구 속에 가능한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흡수되길 기대한다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퇴직금 사건과 최저임금 상정 방식 변경, 무기한 계약직 허용 등이 경영자에게는 고용 유연화로 유리하지만 근로자들에게는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를 가져왔다고 반발했습니다. 토지 산림개발 규제도 완화됐기에 환경단체들 또한 환경 파괴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줬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론자들은 옴니버스법이 국회 통과 당시 905쪽 분량이었음에도 이후 1035쪽, 812쪽 등 대중에 공개될 때마다 쪽수가 바뀌었고 최종 공포된 분량은 1187쪽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노총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은 헌법재판소에 옴니버스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즉각 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전국 34개 주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발표했습니다. 이다 노동장관이 지난달 말 이례적으로 전국 주 지사에게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경제활동 침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최저임금 결정은 주 지사의 영역으로 중부 자바주 등 일부 지역은 인상을 단행키로 결정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는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기업에는 조건부로 동결하되 내년 최저임금은 3.27% 인상된 월 441만 6,187루피아로 설정됐습니다. 중부 자바주의 내년 최저임금은 3.27% 인상된 179만 8,979루피아. 한편 동부 자바주의 코피파 주지사는 최저임금을 5.65%로 인상한 186만 8,777루피아로 책정했습니다. 국가임금위원회가 추천한 인상폭은 3.33%였지만 전년에서 10만 루피아 증가했습니다. 족 자카르타 특별주 주지사 술탄 하멘 꾸보워노 10세는 최저임금은 3.54%로 인상한 176만 5천 루피아로 설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노조 총연합 족 자카르타 지부의 루스와디 대표는 노동자의 상황을 배려해준 주 지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도 주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최저임금은 지난해 몇 년 동안 8%대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노동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주는 5개 주지만 인상폭은 전년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수용하고 있는 아시안게임 선수촌의 이용률이 23.4%대로 떨어졌습니다. 10월 초 80% 이상까지 달했지만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선수촌 건물 제4동과 5동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 능력은 총 3,116병상입니다. 기침 등 경증 환자를 격리하는 제6동과 7동 수용 능력은 총 2,878병상입니다. 10월 초 이용률이 80% 이상에 도달했지만 2일 기준 36.3%로 떨어졌습니다. 자카르타 특별주 정부에 따르면 1일 시점의 자카르타 총 감염자 수는 10만 6,205명으로 이 가운데 회복한 환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감염자는 9,113명입니다. 10월에 1만 3천 명을 넘어섰지만 완만하게 감소 추세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자카르타 주 정부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 PSBB를 10월 12일부터 다시 완화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61세의 나이차를 뛰어넘어 결혼한 78세 남성과 17세 여성의 결혼 생활이 22일째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서부 자바주 수방에서 78세 노인 아바 사르나와 17세 소녀 노니 나비타가 지난달 9일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아바는 아내가 7년 전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생 노니에게 반해 청혼했고 노니가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혼인이 성사됐습니다. 아바는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 측에 현금 1천만 루피아와 금 11g, 새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노니는 아바가 매일 농기계에 쓸 기름을 사러 우리 집에 왔고 자주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가까워졌다. 그는 참 다정하다며 꼭 그의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노니의 부모는 고등학교부터 맞춰야 한다고 결혼을 반대했지만 결국 딸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은 SNS에서 화제가 됐고 이후 많은 인도네시아 매체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지 22일째인 지난달 30일 아바는 노니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고 파경을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노니의 가족은 결혼 후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혼이 이뤄졌다며 신랑 측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니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나왔지만 노니의 가족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11월 4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 카시.